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하원에 개원하고 있는 개인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서보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풍고등학교 35회 졸업생이고요. 1987년도에 현풍고등학교 입학해서 1990년도에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하여튼 목요일에 이렇게 또 의사 직업 소개라는 강의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영광이고 한데 좀 설레고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강의를 작년에 좀 들었던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들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건 없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뭐 하여튼 좀 집중 안 되고 졸음이 오더라도 하여튼 코만 골지 말고 예 그래 주무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고요. 저는 대구 하원 달성군 하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달성중학교를 졸업하고 현풍고등학교로 입학해서 현풍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북의대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어 현재 경대연합의원 개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내용은 저에 대한 좀 히스토리를 얘기 드리고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거의 여러분들 부모님들 나이대의 선배인데 예전에 선배님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히스토리를 대한 내용이 있고 공부에 대한 내용도 좀 언급하겠는데 요즘 학생들을 워낙 공부를 잘하고 있고 공부 양도 방대하고 다들 그 현풍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되게 예전 선배들보다 더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공부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송구하지만 제가 했던 공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직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강사 소개, 직업 알아보기, 의사에 대해 위해서 필요한 것, 의사 직업 더 알아보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음 좀 집중해 주시면 제가 질문 몇 개 할 건데 혹시 답변해 주시면 예, 간단한 선물 드릴게요. 이게 옛날 흑백 사진인데 그 몇 년도 사진 정도로 보이는가요? 70년도. 이야, 잘한다. 객관식으로 대답했는데 1번 1960년대, 1972번 1970년대 이렇게 70년대 맞아요. 제 사진이고요. 예, 그 남자 얘기가 제 사진입니다. 모친이고 제 고향 집에서 찍었는 사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학생 선물 하나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최정우입니다. 최소한 최. 최 씨가 지금 2명이나 있나요? 아까 멘토 학생 최 씨고 그지? 최 다르구나. 공부 잘하죠? 예, 알고 맞춰줘서. 예, 1970년도, 71년생입니다, 제가. 예, 71년 10월생인데, 예, 그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예, 저도 이게 한 살 때인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71년, 72년쯤 되겠죠. 옛날 사진인데, 1960년도까지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GDP만 봐도 그렇고, 1970년대가 돼서 이제 새마을 운동도 있고 그때부터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조금씩 잘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때 보면은 요 가만히도 있는데 아마 이게 보리지 싶어요. 보리고 이게 아버님이 이렇게 동장을 하셨는데 그때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리쌀을 주는가 봐요. 그걸 동장 월급 대신에. 내가 예전에는 참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하여튼 보리가 들어가면 건강식이죠. 그죠? 하여튼 좀 보리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데 쌀밥이 좋던데 하여튼 저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전 1971년 10월생이고, 하원읍 승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3월쯤, 아마, 저희 모친이 저를 좀, 임신했겠죠. 임신되었다는 걸 알았을 건데, 제 위로 형님이 둘이,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애를 하나 더 낳아서 키운다는 게 생계가 이업을 받습니다. 요즘은 뭐 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죠. 그죠? 그때는 저는 3남 1년대 막내로 이렇게 임신되어서 애를 하나 더 넣으려니까 부담이 돼서 모친이 애를 지우려고 대구 각병원에 가서 이제 임신 중절 수술하려고 누웠답니다. 누워가지고 수술 전에 주사를 맞는데 쇼크가 와가지고 너무 몸이 아프고 토하고 어지럽고 온몸이 아프고 해서 시술을 못 받았습니다. 그 주사 부작용이 나서 저는 하여튼 그 덕분에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 부모님들 살았던 모습을 보면 좀 참으로 안타깝고 좀 딱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하여튼 세상 구경하게 돼서 하여튼 열심히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예전에 막 부모님들이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았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걸 액션까지 취했다면 세상 구경 못할 뻔했습니다. 참 고맙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 초등학교를 입학했고요. 1학년 때 당시에는 뭐 가위도 없고 학원도 없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합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 시험 성적이 아마 이제 두뇌 정도, 요즘은 IQ 테스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두뇌 정도 IQ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한 중하위권 정도 되고 1학년 때 가장 잘 쳤을 때가 한 11등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 그걸 제일 잘했을 때 성적이 반에서 한 11등 정도의 IQ가 아닌가 싶어요. 한 반에 한 50명,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통 50명, 저희 때는 60명. 그래 됐고, 하여튼, 2학년, 3학년 때 중상위권 정도 성적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우연히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축구하고 야구하고 놀러 다니는데 저는 서점 갔다가 문제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 들었던 내용도 있고 해서 그 문제집을 공부했더니 다른 친구들 공부 다들 안 하기 때문에 반에서 갑자기 1, 2등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블루오션을 당시에는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반에서 1, 2등 하고 졸업할 때는 반에서 2등 정도, 전교 석자는 한 10등 안에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그렇고 이제 중학교는 달성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으니까 가정형편도 어렵고 왠지 공부만이 살 길인 것 같고 또 예체능을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공부를 잘하면 또 선생님들이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열심히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쉬는 시간에도 좀 하고 했는데 요즘은 좀 쉬는 시간 하면 왕따 나갈 것 같은데 그때도 약간은 왕따인데 저는 좀 꿋꿋이 공부했었습니다.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쉬는 시간 공부하지요. 중학교 때는 잘 안 하고 그죠. 고등학교 때는 다른 거고 중학교 때도 하여튼 중학교 때는 쉬는 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많으니까 일주일 모으면은 하루가 더 생깁니다. 공부해 보니까 다른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놀러 다니는데 공부하고 하니까 성적이 반에서 1등, 2등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공부 양도 적었을 겁니다. 하여튼 공부해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이제 돈이나 벌고 나중에 방송통신대학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께 좀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설득당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중3 때 이제 진학을 고민하다가 당시에는 달성군이 이제 경북이었어요. 대구 시내로는 못 가고 아까 보니까 서구 학생도 있고 북구 학생도 있고 그랬네요. 당시에는 경상북도였기 때문에
달성군 안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 경북은 경주도 갈 수 있습니다. 대구만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국고등학교 아니면은 달성면은 현풍고등학교 있고 한데 현풍고등학교가 장학제도가 참 좋았어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한 학기에 5만 원씩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장학제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가야 할 학교다 생각하고 부모님의 하여튼 어깨 짐도 덜어드리고 현풍고등학교 고민 없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1981년도에 입학해서 중학교 졸업은 내신으로는 전교 1등 했네요. 전교 1등을 하고 하여튼 뭐 전교가 없으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 입학 시험은 차석이더라고요. 그래서 2반이 되었고 87년도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당시에 이제 스쿨버스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스쿨버스 있습니까? 그냥 오구나 그죠? 야, 그래 기숙사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스쿨버스가 대구 이제 서부정류장 좀 출발해서 대구 학생도 태우고 하원 학생 태우고 옥포 뭐 농공 태우고 이제 현풍에 오게 됩니다. 그래 버스로 오는 길만 해도 한 40분 가까이 되는데 옥포를 지나면 신당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에 또 들어가서 한 5명, 6명 태우고 그러면 한 또 5분, 10분 더 걸리거든요. 그 농공공단 지나가다 보면 또 그쪽 동네 친구들을 태워야 돼요. 그럼 원래 한 40분에 갈 시간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고 저는 또 하원의 사문진 쪽이기 때문에 하원 상거리로 한 10분 정도 버스 타고 나왔어야 되고요. 1시간이나 1시간 이상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왕복을 하면 하루 2시간이니까 시간이 너무 좀 많이 통학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 스쿨버스 타면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를 했던 거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고 수학 같은 거는 차 안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영어 단어 같이 간단하게 외우는 거는 충분히 공부하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기숙사 푸른교실이라는 게 기숙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실 건물을 개조해서 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잡니다. 교실에서 잠만 자고 2학년 한 10명, 3학년 20명 정도, 30명 정도 학생들이 잠만 자고 공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실이나 선곡관에서 했고요. 제가 그때 2학년 때 3학년은 이제 최민찬 쌤 있었고요. 최민찬 쌤 확실히 위에 너무 성품이 좋고 인자하신 쌤인데 절대 장난 같은 거 안 치시고 쉬는 시간에 절대 레스팅 같은 거 안 했습니다만 혹시나 하더라도 이래 다른 덩치 좋은 친구들한테도 절대 안 밀리고 어쩌다가 한번 하여튼 되게 좀 좋고 후배들에게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항상 얼굴이 좀 맑고 명랑하시고 좀 후배들한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2학년, 3학년 때를 기숙사에서 보내고 기숙사에서 보니까 너무 하여튼 공부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이 하여튼 통학 시간이 이제 줄여지니까 너무 좋았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고 아침에 또 다른 친구들 이렇게 학교 오는 시간에 저는 좀 잠도 좀 더 늦게까지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이 그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여튼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음식도 더 잘 나왔던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공부를 해보니까 하여튼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숙사에서 누가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다 알잖아, 그죠? 다 옆에 생각하니까 공부 시간으로는 하여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면 누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좀 아니까 저 친구는 정말 좀 가볍게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정말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랬고 우리가 또 공부만 할 수 없는 기계가 아니니까 스트레스 풀 때는 이제 한 번씩 시험 치고 하면 운동하고 농구나 축구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현풍에 영화관도 있었는데 현풍시장에 가면은 2%좀 틀어주거든요. 그거 보고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좀 송구하지만 학력고사 시대인데 국영수가 있고 뭐 암기 과목도 있는데 학력고사 시대 때는 주로 좀 수능보다는 좀 단순하게 암기 이런 과목이 암기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들이 많았거든요. 예. 저는 이과인데 수학은 조금 못했어요. 못하고 국어는 100점으로 따지면 한 90점 뭐 전후 되는 것 같고 영어는 90점은 넘었는 것 같습니다. 넘었고 수학은 뭐 잘하면 80점 넘고 그 정도 수학이 조금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아마 좀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수학만 좀 더 좋았으면 더 좋은 점수를 땄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학이 좀 어려웠고 과학은 당시에 물리 지구과학을 했거든요. 했고 과학도 그 학력고사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으시고 의대에 가시려면은 그 생물하고 좀 화학적으로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뭐 물리지구과학은 뭐 공부가 재미도 있고 잘 했었는데 화학 생물을 완전히 손 놓으니까 대학교 가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할 때 좀 관심 있다면은 뭐 다 잘한다면은 관계 없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의대 쪽으로 생물화학 쪽으로 좀 많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 과목은 뭐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30분 안에 이게 끝내드려야 되는데 빨리. 이게 여기네. 예, 여기 87년도 제가 1학년 때 사진인데요. 항공 사진 이런 사진이 잘 없나 봐요. 여기 운동장이고요. 지금 운동장도 바뀌었죠, 그죠? 여기가 건물이고 당시에는 2층까지 있었어요. 그걸 88년도에 공사해서 여기 저희는 이제 공부하니까 조립식 건물에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2층 건물은 88년도 지어서 89년도에 5층 건물로 되었네. 지금 있는 건물로 되었고 당시 저희들 기숙사 푸른교실이 이 정도에 있어요. 지금 뭐 과학관하고 기숙사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있고 하여튼 이런 데 다 논밭입니다. 지금 도로와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87년도입니다. 강산이 참 여러 번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88년도쯤 완공되어 갈 때 사진인 것 같네요. 하여튼 당시에 이게 저희는 3학년 2학기 때쯤에 수업을 했는데 건물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뭐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앉은 뭐 최첨단 교실이고 당시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그때 TV 통해서 강의 듣고 하는 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되었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좀 공부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 그 준공했을 때 사진이고요. 예. 지금 뭐 하여튼 운동장은 바뀌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 다음. 예, 그 의과대학을 1990년도에 입학해서 9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의과대학이 예과가 2년이고 본과가 4년인데 예과 때는 주로 그 교양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본과 때는 뭐 시험도 많고 좀 만약에 성적이 안 좋으면 유급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대학교 들어가면은 놀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예과 때는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과 들어가면 좀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성적이 한 과목이라도 F가 있으면은 한 과목이라도 F가 있으면 유급하게 됩니다. 유급하게 되고 어떤 친구는 입학할 때 수석으로 들어와도 제때 졸업 못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도 누가 유급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본과 들어가면은 하여튼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고 뭐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치고
유급이 있는데 본과 1학년 때 저희는 이제 원래 정원이 140명인데 본과 1학년 때 170명 되었습니다. 그래 위에 선배가 30명 떨어져 유급이 됐는 거죠. 그래 다시 본과 2학년 되니까 140명 원래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좀 140명 170명 중에 30명이 떨어지니까 누가 유급될지 모르고 참 불안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자기가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참 많이 유급이 되었고, 본과 2학년부터는 조금 유급이 한 학년에 한 5명 정도 이내로 됐는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면 치게 되는데, 보통은 한 90% 이상 합격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조금 약간 칼바람이 불어서 70% 정도 합격률이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고, 저희 한 해 위에 때는 60%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요즘 한 90% 이상 합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의사면을 따고 파티마 병원에서 인턴하고 경대 의대 외과 레지던트를 수료했습니다. 인턴이 1년이고 레지던트가 4년입니다. 그리고 군대 대신 우리는 보통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갑니다. 3년을 가게 되고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이니까 남자도 군대 갔다 오고 하면 한 34살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직일을 하거나 개원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부터 경대연합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떤 일을 하는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진단만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보통은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되지요. 교수님도 있고, 봉지기도 있고, 개원 의사도 있습니다. 예.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감사와 존경을 받고, 또 경제적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예. 현재 인기과 중에 하나죠.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적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의사들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안 가도 되는데, 좀 과학자들이나 공대 쪽으로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야 되는데, 하여튼, 공대를 가도 좀 워낙 좀 취직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의대는 좀 의사만 하여튼 되는 과정은 좀 힘들어도 되면은 또 취직되고 경제적 이익이 이제 바탕이 되니까 그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4만 명이 있습니다. 면허번호가. 제가 땄을 때가 6만 번 됩니다. 많이 늘었죠. 작년에 13만 했는데 3,300명 또 늘어 14만 명입니다. 3년만 지나면 10,000명씩 늡니다. 여러분들이 의대 들어가고 졸업해가 취직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많아지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서로 이제 파일을 나눠야 되니까요. 조금 지금이 괜찮다고 해서 지금보다는 그때는 조금 못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 다음. 자질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환자를 대하고 하여튼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하시면 좋겠지요. 예, 실력이 같이 따라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예, 아까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어떤 과가 있는가? 내과, 외과, 내외소산이라고 하죠. 다른 정형외과, 신경외과 여러분들이 아는 과가 다 있습니다. 예. 다음 아까 설명했고, 저는 동네 개인 의원이기 때문에 보통 1차 진료라고 하죠. 감기부터 해서 만성질환, 통증, 예방접종도 하고, 간단한 수술, 미용도 합니다. 레이저 보톡스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제가 좀 가끔씩 하는 시술에 대해서 조금 올려서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사막인데, 예. 발에, 손발에, 발바닥이 아파요. 티눈으로 왔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발바닥에 티눈으로 왔어요. 이러면 발에 생겼을 때 티눈도 있고 사마귀가 있거든요. 예. 티눈이 많을까요? 사마귀가 많을까요? 사마귀. 손 들고 좀. 예. 네, 학생. 사마귀. 예. 선물 하나 주세요. 사마귀가 좀 더 많아요. 사마귀가 한 80% 정도 될 거예요.
티눈은 아프고 누르면 아픕니다. 사마귀도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티눈만큼은 아프지는 않고, 사마귀는 여러 군데 생기고 티눈은 가장 압력 많이 받는 곳에 한 군데만, 하나만, 한 군데만 생깁니다. 손에 사마귀였는데, 예. 조금 빨리 예. 레이저로, 저 유튜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구독해 주면 이렇게 요즘 구독자가 안 들어가 좀 책입니다. 댓글까지 좀 달아주면 너무 홍보대학교 후배입니다 이러면 너무 고맙고요. 제 친구인데 저렇게 소작합니다. 뭐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건데 재발할 수는 있어도 재발하면 또 다시 하면 되고, 이 친구는 재발 안 하고 잘 없어졌습니다. 넘어가. 이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표피낭종이라는 거 있는데 잠깐만 돌려볼까요? 그러면 몸에 이렇게 뭐 표피낭종이라는 혹이 있습니다. 예, 피지가 들어간 혹인데 있어가지고 없어지진 안 하고 한 번씩 흑일 재면은 이게 좀 많아요. 피부에 혹이 있는데 이래 아유 나쁜지 각질층에서 각질층하고 분비물이 피부 안으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쌓여서 이렇게 혹이 되는데, 저 내용 분비물을 제거하고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색을 잘 제거해줘야지 재발을 좀 덜합니다. 내용물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부 종양 중에 아마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주머니를 잘 제거해줘야지 예, 재발을 덜합니다. 예, 다음. 혹시 시간 남으면 석봉 원장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직업은 뭐 장점은 뭐 명예보람, 경제적, 예, 단점은 뭐 스트레스가 많다.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뭐 환자가 많으면 좋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근데 막 쉴 새 없이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는 좀 거의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쉴 수가 없으니까. 의료 사고, 뭐 우리가 진료보고 비용을 받고 진료를 보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또 책임이 많이 따르고요. 그럼 또 의사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퇴직금이 없고 휴식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쉬고 싶을 때 좀 못 쉬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왔던 질문인데 뭐 답을 드렸는 것도 있겠고, 밑에 하루에 얼마나 진료를 보시나요? 이 친구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친구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하고, 예. 하여튼 예, 다음 이건 작년 질문이고, 올해 질문은 생기부 챙겼던 방법이나 데어커트라인, 이거는 제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입시 컨설턴트를 좀 상담하시고 좀 검색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겠습니다. 평균 수입은 뭐 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공무원 월급이 한 서너 배 정도 이렇게 될까, 이거 하여튼 뭐 이게 우리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을 벌기도 어렵습니다. 1,000만 원을 벌기도 어렵고 2,000만 원 벌기도 진짜 어려운데, 2,000만 원을 월 벌었다고 치면은 우리는 세금 한 4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 세금 내고 1,200만 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2,000만 원 벌기도 어렵거든요. 버는 분도 진짜 잘 버는 분들이고, 하여튼 뭐 또 많은 부분은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뭐 의사들은 다 이게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또 많이 내고 정직하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과 전공 어느 학과를 가야 되나요? 뭐 예, 그거는 뭐 인기과를 말하는 것은 요즘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뭐 안과, 그런 과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거는 앞에 대충 언급됐는 것 같은데, 의대 시절 공부가 힘들었을 때 후회하지 않나요? 남지영 학생 누굽니까?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2학년인가요? 네.
힘들죠. 고등학교도 다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도. 우리 앞만 보고 하는데, 의대도 마찬가지. 의대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도 저도 뭐 앞만 보고 공부만 했는데, 의대 들어가니까 공부 양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보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무 선배, 제가 의대 1호거든요. 의대 1호에 35회 제 위에 선배 아무도 없습니다. 후배가 몇 명 있는 줄 아는데, 잘, 워낙 나이 차이가 나고 해가 잘 못 봤고요. 그때 좀 힘들죠. 힘들지만 한번 보고 달려가야죠. 고등학생들 지금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어떡하겠어. 그래도 해야죠. 또 목표를 위해서. 의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졸업을 하고 하여튼 의사 면허라는 것을 또 열심히 가야 되니까 유급이 좀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서 우리가 재수생이 되니까 저는 운 좋게 유급은 안 했는데 저공비용에서 성적은 안 좋았지만은 올라가긴 했는데 하여튼 좀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좀 방법이 없죠. 옆에 가고 힘들 때는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친구들도 다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서로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들어가면 또 공부 이런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혼자 하기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공부량이 워낙 많으니까 몇몇 친구들 서클이나 이런 친한 친구들하고 모여서 분량을 나눠서 이렇게 스터디를 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하고 서로 이제 힘들면 격려하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한 번씩 시험 치고 난 후에는 또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고요. 운동하고 대학교 때는 우리 시내 한 번씩 영화 보고 구경 가고 그러면서 바람 쐬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되 또 열심히 한 나에게 또 좀 그런 또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도 답변이 됐는 것 같고요. 앞에 그 밑에도 설명이 됐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달성군 의사회장을 맡고 있는데 다들 개인주의라서 의사회장을 정말 치열하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저는 했는 게 이런 사진 찍으려고 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달성군이 저는 고향이고 이렇게 저는 의사들 회비를 모아서 저렇게 성금 한 명만에 기증하면 마치 제가 했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 돈은 저기 한 2만 원 섞여 있거든요. 저는 저 사진 찍으려고 했습니다. 옆에 그 전임 김문호 군수님이시고요. 박미영 보건소장님입니다. 다음.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 시대 때 그때 보건소에서 이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간식 제공하였습니다. 이때는 한 10,000원 정도 제 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회비 모아서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하원에서 개업해서 이렇게 이웃돕기 이렇게 선물로 라면을 기증했습니다. 작년에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몇 박스 더 늘려서 했습니다. 원래도 한번 해야 되는데 바빠서 좀 못했는데 지금 발표 이거 한다고 또 은근히 신경 쓰이고 바빴는데 이거 끝나면은 제가 조만간 가서 또 라면 기증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달성이 고향이고 지금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좀 노모가 계신데 한 번씩 이렇게 근처에 집은 하원이고요. 하원이나 달성 요 현풍까지도 한 번씩 자주 놀러 옵니다. 명소 아까 굳이 있던 친구도 있는데 도동서원, 백연사, 해바라기 밭 이런 데 가서 좋은 구경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거를 저는 하여튼 낙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도동서원에 가면 이런 나무 한번 봤습니까? 근처에 사는 학생이 한번 봤을 것 같고 400년 된 나무입니다. 문제 하나 더 느껴. 이거 도동서원은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서원인가요? 해보고 안 되면 검색해도 됩니다. 아니, 아까 한 번 탔으니까 양보. 검색해도 되는데 검색하셔도 돼. 저요. 네. 조광조. 그거 아닌가? 저요. 정답. 예.
예, 하여튼 뭐 비슷하게 맞았네. 김경필, 뭐 김종직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하나 드릴게요. 예. 하여튼 뭐 저도 그런 것보다는 너무 경치가 좋아서 황금은행님이 이렇게 하늘에 탁 뜨고 있으면 너무 눈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나무, 저 500년 나무에 가까이 가면 또 좋은 길을 만나는 것 같고, 뭐, 노모도 건강해지실 것 같고, 속으로 기원한 드립니다. 예, 다음, 산에 가면은, 여기 비설산입니다. 예. 창꽃이 있어요, 창꽃. 달성군의 군화가 뭔지 알아요? 달성군 군. 꽃. 손 들고. 한 장 남았다, 이제. 하늘, 예, 뭐죠? 아, 참꽃이라고요? 예. 예, 참꽃입니다. 기회 되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시간이 안 되면 대학교 때는 시간 많이 날 테니까 그때 한번 꼭 가보시고. 여기가 천국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멋있고 괜찮아요. 예, 다음. 이건 해바라기밭 농공공단 앞에 있어요. 예.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때가 좀 피크였는 것 같습니다. 보기 참 좋더라고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밭. 다음, 예, 거의 마지막인데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 좀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부가 좀 돌파구고 뭐 딴 거 할 거 없고 이게 참 내가 집안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흥거리 정신이 있으면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좀 만약에 뭐 요즘은 다들 머리가 좋으니까 그죠? 머리가 좋지만 머리가 좋고 거기에 또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때는 사실 좀 의대가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저는 운 좋게 들어갔는데 저희 때는 공대가 더 인기 있었고 서울대, 서울대 공대, 연고대 공대 이런 데가 더 인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 그죠?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고 저희 때는 서울대 밑에 의대에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빼고는. 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승격이 되시는 분들은 의대를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니까 근데 안 되면 또 다른 또 좋은 과가 있을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게 있고 간호사도 괜찮은 거 같고요. 간호사도 일단 공부하는 과정은 있지만 나오면은 다 취직이 되니까요. 그렇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물리치료사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죠? 한때 한의사들이 인기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의대만큼이나 의대 이상 좀 점수가 높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거든요. 나의 장래 목표에서 열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한 번씩 좀 스트레스를 좀 잘 건전하게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고 금연 하시면 좋고요.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민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때는 거의 한 40% 50%였거든요. 요즘은 현풍고 학생들이 모범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담배를 좀 덜 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고 있다 하면 금연하시고 금방 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모든 암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부모님이 피신다면 적극 좀 금연해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도 의대 1호여서 참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대학을 지나가더라도 의대나 다른 과라도 지나가더라도 현풍고등학교 선배가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할 수 없죠. 예. 없다면 또 자기가 성격을 또 잘 개척을 해서 선배 동기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선배나 동기가 동문이 누가 있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예, 유튜브 허접한데 예, 혹시 구독해주면 현풍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예, 좋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학금 현풍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5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으로는 한 20만 원 이상, 30만 원 가까이 할 것. 너무 고마운 학교입니다. 저는 초중고 대학이 있지만
초중은 뭐 장학금 받은 적은 없고 고등학교가 장학금을 유일하게 준 학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고마운 학교고 또 서툴지만 이렇게 또 기회 주시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왔고 대학교 때는 또 경대가 좀 등록금은 좀 싸거든요. 국립이라서 그랬는데 대학교 때는 또 달성군에서 운 좋게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교 성적은 안 좋았는데 대학교 성적은 뭐 140명 중에 100등이었어요. 100등. 성적 안 좋은 장학금은 그때 받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또 가해를 하니까요. 1990년도 예과 때는 가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한 1학년, 본과 가면 좀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예과 때는 당시에 한 달 하면은 뭐 영어 수학이라 가르쳐 하면 20만 원 받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가야 합니까? 저도 뭐 딸내미 가해 선생님 오면 50만 원, 60만 원 주더라고요. 그 정도 지금 물가에 그 정도 돈인 것 같아요. 저는 바다가 너무 뭐 실컷 썼지요. 용돈 쓰고 친구들 뭐 다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고 너무 좋았어요. 얻어먹을 일은 없고 제가 사면 사고 제가 그분들 가해는 학생 제자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또 용돈을 받았는 것 같아요. 용돈 장학금을 받았는 거죠. 장학금을 받았고 지금은 환자분들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항상 장학금을 줬던 그 첫 번째로 장학금을 줬던 행복고등학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이 갚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몇 개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직업의식 없는 의사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좀 뭐 불친절하다는 말이죠, 그죠? 할 수 없죠, 그죠? 그 뭐 좀 욕 얻어먹어야 되는데. 의사는 서비스 아까도 그랬죠, 서비스업입니다. 자기가 친절해야 되죠. 뭐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은 저에게 장학금을 주기 오신 분들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진료해야 됩니다. 그럼 뭐 불친절한 분은 할 수 없어요. 환자 입장에는 병원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안 가야지. 안 가면 딴 데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병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분은 뭐 안 오면 결국은 자기 손해겠죠. 너무 불친절하면 결국 자기 속입니다. 너무 불친절하면 뭐 민원을 여든지 해야 될 거고. 저희 할머니가 선생님 병원 방법인데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좋게. 아이고. 할머니 성함이. 저 참 성함 몰라요. 예. 그만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딱 한 개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질문했는 학생 하나 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건 아닌데. 고생했어요. 미래 가지 말고 그냥 저희 다 사진 찍고 수석 체크가. 다이어리.